빠르게 생물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각 부분에 대한 지구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 또는 이제 대기랑 해양의 순환,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 우리 지구가 쓰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5번 갈게요. 245쪽 5번. 일단 가는 사슴이 가을에 번식한다. 이건 뭐야? 광주기성이죠. 그죠? 그래서 주기적인 패턴을 걔네가 인지해서 그때쯤 생식을 하게 되면 먹이가 많은 봄쯤에 새끼를 낳고 아이가 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아니면 뇌 유전학적으로 시스템으로 본능이 된 거죠. 그래서 가는 지금 광주기성 빛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광주기성이든 빛의 세기든 빛의 파장이든 다 빛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조류와 파충류 알 단단한 껍질, 이건 수분이죠. 그러니까 빛과 물과 온도 셋 중에 각각 하나인데 골라 잡아가라 이거였기 때문에 물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구리는 물질에서 어려운 겨울 어렵다 겨울, 그죠? 그러니까 온도랑 관련이 있는 거죠. 춥다, 그지? 온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센스적인 감각 필요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서 자, 디귿 식충식물이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먹어 분해하는 것은 토양 속 질소가 부족해서였었죠. 토양의 질의 차이야. 토양의 질의 차이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것은 틀리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기니. 오케이. 자, 넘겨서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봐보면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가가 있고 나가 있다. 자, 가나 둘 중에서 먹이 사슬 형태로 단순하게 보이는 건 가. 먹이 그물처럼 여러 개가 얽혀 있는 건 나. 그지? 먹이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야지만 생태계 평형 유지가 더 잘 된댔죠. 왜요? 다른 것들이 떨어졌었을 때 또 다른 것들을 내가 먹이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오케이. 그래서 나 중에서 나가 훨씬 더 안정된 생태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답은 1번. 그죠? 답은 1번. 자, 왜 4번은 틀리냐? 자, 님 봐봐. 자, 가에서 메뚜기의 에너지는 모두 개구리에게 전달된다. 자, 메뚜기가 뭘 먹어서? 자, 벼를 먹어서 메뚜기가 받은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 메뚜기 에너지가 선생님 개구리한테 어차피 메뚜기가 먹히니까 그러면 메뚜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개구리가 다 먹는 거니까 다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엔 메뚜기 하나만 보이지만, 그지? 안 먹힌 메뚜기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메뚜기 여러 생물 종들 중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그림을 본 거지. 근데 그 하나의 그림만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생태계 안에 메뚜기 떼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들 중에 안 먹힌 놈, 먹힌 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 메뚜기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어떤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호흡에도 또 사용이 되잖아. 세포를 통해서 또 그 에너지를 스스로 자기가 사용하는 데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두 에너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상위 영역 단계로 전달됩니다. 일부만 기억해주세요. 일부만. 니은 틀린 거.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자, 7번. 다음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향력에 따른 에너지양 ABC 영향 단계에 윗단계로 갈수록 상위 영향 단계. 그죠? 그리고 이동되는 에너지의 양은 많진 않아. 윗단계로 갈수록. 많진 않지만 윗단계로 갈수록 많진 않지만 자, 에너지 효율은 더 올라간다 라고 했었죠. 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물어봤다. 그치? 간혹 많이 나와. 생명과 원하면서도 나오니까. 자, 여기 봐봐. 칠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얘가 가지는 게 뭐? 만. 그지? 얘가 가지는 게 뭐? 100. 오케이? 뭐 여기가 뭐? 10. 여기가 뭐 2. 이렇게로 가지고 있는 영양 단계가 그 각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합시다. 그지? 그러니까 윗단계로 갈수록 가지는 에너지 양은 더 적어져. 왜냐면 개체수도 더 적은 데다가 일부만 먹히니까. 그치? 그래서 윗단계로 갈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은 훨씬 더 적어지지만 효율은 자, 만약 3차 소비자가 가진 효율을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3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은 3차 거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3차 거의 현재 에너지량분의 3차 이전에 2차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오케이? 그럼 얼마야? 20%. 그지? 근데 자, 1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은 얘의 현 단계가 분사로 가고 얘의 전 단계 생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효율 만분의 이거야. 오케이? 만분의
1차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 오케이? 그러니까 전 단계의 에너지량. 그러니까 얘의 전 단계는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량이잖아? 그지? 얘의 현 단계가 1차 거잖아. 원래 자기 거? 그럼 얘가 얼마냐? 만이고 만이니까 1이네. 1%. 그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훨씬 더 올라가는 형태야.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개념과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개념을 인지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항상 이제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약간씩 그 산수를 틀어서, 수치를 틀어서 달라지게끔 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전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기억하십시다. 거기서 한번 적어주세요. 전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게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계산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7번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수치대로 한번 봐보시면, 자, A는 2차 소비자다. A는 1차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그림은 생태 피라미드에 해당하다. 생태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A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B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개체수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터치를 가해가지고 A의 개체수가 막 늘어나게 돼버렸어. 그러면 A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누가 돼? B죠, B. 그러니까 B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B는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8번.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자, 이렇게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랑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눌 때 가부다까지를 순서를 써보자라고 했죠. 자,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냐? 다. 그지? 다 생산자의,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었을 때니까. 그지? 1차 소비자의 먹잇감이 되는 다 생산자의 개체수가 너무 어쩌겠어. 증가하겠지. 왜냐면 먹잇감이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거잖아. 얘가 줄어드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거고. 이렇게. 그지? 그래서 다가 제일 먼저고. 그럼 그 다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가가 되겠죠. 그죠? 가.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다시 또 그 영향에 의해서 생산자 개체수가 이제 감소되는 흐름이 보여지겠죠. 다, 나, 흐름. 오케이. 자, 9번. 자, 우리가 관련 있는 부분을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개념을 배우게 될 건데, 기후변화, 무분별할 개발과 환경오염, 남핵과 불법 포획, 천적이 없는 외래 생물종의 도입, 이 요인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라고 했죠. 이게 뭐야?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죠. 다양성의 증가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 다 틀려야 되겠지. 따라서 자, 먹이 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너무 쉽네. 자, 니은이죠. 생태계 평형을 유지 능력이 낮춰지는 형태로 보여지겠습니다. 10번. 자, 생태 통로는 우리가 뭔가 산을 개발해서 터널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터널을 그냥 뚫을 건데 생물들이 원래 그 야산에 있었던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해. 왜냐면 아예 서식지가 단편화가 된다거나 아예 분리가 돼버렸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로드킬을 당한다거나 하는 확률이 높죠. 또 옥상 녹화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시키고, 그죠? 그 이산화탄소를 감소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산림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건물을 짓는 경우에 항상 옥상 위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법적 제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자, 아무튼 그런 형태들 생태계 보건 필요하고요. 따라서 10번에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자, 다 맞는 게 아니라 니은. 자, 나에 의해 도시와 건물의 온도가 끝때까지 읽어봐야죠. 건물의 온도가 낮아지죠. 그렇죠? 다서 니은은 틀리죠. 도시와 건물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겠다. 자, 이 부분까지의 내용은 해볼만해. 되게 해볼만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숙제로 내줬던 부분을 답을 일단 빠르게 한번 확인해보고 일단 불러볼게요. 왜냐면 풀어온 친구가 있으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주면 정말 좋긴 한데요. 247쪽의 1번부터 4번까지를 설명을 안 하면서 일단 풀어오라고 다 한 거였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봐봐요. 오늘 빨리 여기 앉아봐요. 선생님이.
됐죠? 247쪽. 자, 그러면 247쪽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 247쪽. 1번에, 자, 1번에 몇 번 되겠니? 그지? 5번. 자,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 5번. 그죠? 수행식물에서 물속 무기물 세계되는 것도 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된다. 자, 생물이 이렇게 무기학력 요소에 영향을 준 거니까 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게 군집과 생태계가 제일 크잖아요. 답은 2번. 그쵸? 네, 5번에 2번 되겠습니다. 1번은 5번, 2번은 2번. 오케이. 자, 3번. 이스터 섬입니다. 자, 온주민 섬에서 야자나무 열심히 벌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세대가 가덕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따라서 기업으로 인해 이스터 섬의 생태계가 평형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많은 거 한국말을 끝까지 봐야 돼요. No. 그죠? 평행 회복되지 못하고 깼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렇죠? 자, 4번. 예전에 빛의 파장에 대한 설명했어요. 어때요? 청색광이 있고 적색광이 있을 때 누가 파장이 더 크고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게 파장이 더 파장이 길이가 긴 건 적색광이야. 근데 파장의 길이와 에너지는 반비례죠. 진동수는.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적죠. 진동수가 많은 것이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훨씬 더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에너지가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해양 생태계에서 바다의 수심에 따라 해조류인데 홍조류는 주로 청색광들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얘네들.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다 배치가 가능한. 답은 빛과 관련된 사례다. 선생님, 이건 빛이 아니라 빛의 파장이든 빛의 파장이든 빛의 색이든 같은 설명이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빛과 관련된 사례 맞겠고요. 그 다음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 사례다.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적응한 사례니까 그죠? 틀리죠? 자, 다음 이것도 틀리죠? 자, 왜냐면 하나의 개체군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개체군의 개념이 뭐였어? 개체군의 개념이 일정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지? 근데 녹조류, 갈조류 같은 종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그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1번만 답이 됩니다. 오케이, 넘겨. 자, 248쪽.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8쪽.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죠. 가나 그림 딱 보시고 누가 더 추운 지역 알아차리셔야 돼. 자, 나가 추운 지역입니다. 좀 통통하고요. 단면이 말단부의 키의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몇 번? 4번. 자, 디귿 왜 틀려? 자,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 자,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은 열을 빼내는 거야. 우리가 더울 때.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 어때요? 더우면 피부를 통한 열 방출을 많이 합니다. 더울 때. 더울 땐 피부를 통한 열 방출을 많이 해요. 오케이? 우리 몸을 이렇게 땀 분비도 많이 늘리게끔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언제? 더울 때야. 사막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가 훨씬 더 많이 해. 추울 때는 오히려 피부 땀도 안 흘리잖아요. 그죠? 말단부터 수축시키고 손발이 차가워지잖아요. 피부를 통한 열의 방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어요. 연꽃은 호흡을 돕기 위해서 기억이 흐르는 통기조직, 공기가 흐르는, 그죠? 공기가 흐르는 기억은 공기고요. 식중식물은 어디에? 토양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흙에 부족한 질소를 얻기 위해서 곤충을 잡아 분해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공기는 기억에 해당한다. 예, 맞습니다. 공기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고요. 자, 가와 나 모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가는 모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결과가 맞죠? 그쵸? 자, 다음 지렁이에 의해서 유기물 분해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그래, 지렁이가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의 질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수분, 물입니다. 저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단면이 통통합니다. 통통해요. 그래서 X와 같이 뭐와 관계가 있다? 물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생기후에 살고 있는 식물의 뿌리는 더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써주셔도 좋은 예시에 속하겠죠. 사막 지역과 같은 건생기후에 살고 있는 식물은 뿌리 발달이 잘 되어 있다. 이게 수분과 관련된 부분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생물까지는 해볼만 할 거야. 2학기 거 생물까지는. 1학기 거 생물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늘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먼저 이제 워밍업처럼 항상 얘기하는 거야. 1학기 거 통합과 부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겪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부분, 빅뱅이랄지 천체 물리학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나는 통합과학 접을 거야.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고1 초반에. 이제 어떻게든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해. 왜? 2학기 부분은 손쉬운 게 수월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자, 8번. 다음 생태계 가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먹이 사슬만 형성되어 있다. 당연히. 자, 그리고 모두 이렇게 됐고 나에서는 여치 개구리. 그러니까 메뚜기 개구리가 있는데 나는 여치 개구리 먹이 관계가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센스적으로 봤었을 때 나가 여러 먹이 사슬이 얽혀있는 그물과도 있는 그물처럼 되어 있는 거겠구나 라고 나가 조금 더 복잡하고 생물 종들이 여러 개가 있는 좋네 훨씬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구만 맞다? 니은만 맞다. 그죠? 니은만 맞다. 자, 왜 기억이 틀리냐? 자, 가에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다. 자, 가나 중, 왜 국어적으로 보세요. 가나 중 하나에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한 개의 먹이 사슬만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땡에서 보니까 나에는 여치 개구리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두 번째 땡 보니까 가와 나에서 모두 메뚜기 개구리, 그러니까 가나 모두 메뚜기 개구리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나에는 추가로 개구리가 뭐도 먹어, 여치도 먹어,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생물군이 존재하는 게 나그룹이야. 가는 먹이 사슬만 있는 거야. 사슬은 그냥 일직선이야. 그치? 일직선이 사슬인 거고 그물이 이런 여러 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먹이 그물이고. 오케이? 그리하여서 답은 당연히 기억은 틀린 거야. 그지? 그래서 니은만 복잡한 게 먹이 그물이 나, 먹이 사슬이 가. 자, 뭐 이렇게 됐을 때 에너지 양이 감소한 이유를 세포가 연관지어서 서술해 봅시다 라고 했죠. 9번. 아까 9번 보시면 지금 생산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존재할 때 왜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총량이 많이, 그지? 이 1차에게 많이 다 가지 않냐라고 그걸 물어본 거야. 오케이? 또 1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100이었는데 이 100이 2차에게 100이 다 가지 않고 왜 2차한테는 10만 가냐? 이거 물어본 거지. 그지? 왜 그러겠어? 자, 2차가 1차를 먹을 건데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지?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1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의 100 중에서 자신의 생존에 위해서 자신을 생존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해? 세포 하잖아. 그지? 그래서 현 단계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 세포업을 통해 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적어줘봐.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포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현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업을 하고 세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 값이 전체가 다 윗단계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자, 마지막 한쪽이 남은 줄 알았더니 한쪽이 더 있네요. 자, 10번. 다음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먹이 관계다. 에너지 흐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에너지 X는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 그지? 빛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가 와서 그 빛에너지가 전부 다 가는 건 아니야. 생산자한테 일부가 가. 그리고 생산자의 세포 호흡에 사용돼서 호흡에서 방출되는 게 위의 그림이죠. 그리고 분해자한테 일부 먹혀서 가는 게 아래 거. 그 다음에 또 생산자 에너지 일부가 A에게 가.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의 호흡에 의해서 또 나머지가 방출돼. 그리고 분해자에게 또 일부가 흘러서 가. 그죠?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X는 일단 무슨 에너지예요? 빛 에너지예요. 그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제껴야 돼. 그치? 그러면 2번, 3번, 5번이 남았는데 A, B는 모두 소비자다. A와 B는 그죠? 1차냐, 2차냐? 소비자죠. 분해자는 맨 아래 있는 거잖아. 파란색 분해자라고 써져 있으니까. 자, 이동하는 에너지량은 기억보다 니은이 적다라고 했는데 자, 앞에 단계에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전 단계에서, 아래 단계에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여기서 만에서 100으로 이만큼 이동했는데 여기서는 10바퀴 이동하지 않았잖아. 그치? 여기서는 2바퀴 이동하지 않은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아래 단계에서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양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에너지 양은 기억이 많습니다. 님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기득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니디가 맞는 5번 되겠습니다. 굿. 자, 11번. 다음은 생태계 먹이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전달에 대한 거다. 가는 물질이라는 에너지에 속한다. 자,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가에 저장한다. 생산자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광합성이죠. 포도당과 같은 뭐로? 유기물에 저장하죠. 가는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기물 또는 포도당 화학 물질이에요. 탄소나 수소나 산소를 포함한 그런 유기물에 저장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생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며 이 과정에서 뭘 방출한다? 자, 어떤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지금 빛 에너지? 호흡할 때 열 에너지. 그지? 열 에너지. 호흡의 단계에서 각각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유기물은 가에 해당한다. 맞고요. 자, 열 에너지는 나에 해당한다. 맞고요. 나가 방출되므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에이, 우리 뭘로 보고, 그죠? 경위만 맞겠네. 그죠?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감소. 자, 그래서 땡. 다음 12번. 다음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향 단계에 따른 에너지량이다. A는 3, 4다. 맞다. 그 다음에 B는 유기물 중 일부는 A에게까지 전달된다. 유기물 중에 일부가, B의 유기물 중 일부가 A에게까지 전달된다. 자, 특정하게 지정할 수 없지만 B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근본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주는 거죠. 근본의 물질을 생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먹히고 먹혀서 일부는 간다라고 볼 수, 아예 안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일부는 모두 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근데 일부는 전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내 에너지, 나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호흡에 사용되고 남은 게 또 가고, 남은 게 또 가고, 남은 게 또 갈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A에게까지 전달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A에게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A 때 방출된 열에너지가 B에 의해 사용된다. 이거 우리 뭘로 보고, 그치? 열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댔어. 그지? 빛에너지가 일부가 들어와서, 그지? 각 세포 단계에서 열에너지로 방출돼버리면, 그지? 열에너지 나가, 열에너지 나가. 이게 다시 빛에너지로 바뀐다고? 안 바뀌어. 여러분이 뭐 여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기계들을 배웠잖아. 그 뭐 전열기, 그지? 그런 건 특수하게 그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주변에 열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뭐 티타늄이랄지 그런 금속들을 이용해서 전열기를 이용한 거지만 생태계 내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기니. 라스트 13번. 이거 별표 쳐봐요. 이거 같이 풀어줬나? 수업 시간에? 아닌가? 이게 이 단원이 만약 여러분의 고1 내신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꽤나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찾아와 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으니까 보셔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녹조류. 와, 녹조류는 생산자죠. 생산자. 그죠? 맨 아래 단계. 자, 생물 A와 B가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생태계에 각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 일시적인 변화다. 자, 개체수가 감소한 생물이 원인이 왼쪽이야. 자, 원인이 왼쪽이야. 개체수 감소 생물. 당연히 녹조류가 생산자 그룹에 해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녹조류를 감소시켰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 이거야. 그지? A는 감소됐고 B도 감소됐고. 근데 A나 B가 둘 중에 1차, 2차, 누가 1차고 누가 2차인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찾아라 이거잖아. 그치? 자, 당연히 녹조류가 생산자 그룹이기 때문에 얘가 감소되면 애가 1차인지 얘가 2차인지 둘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연쇄적으로 너도 감소가 되겠지. 그치? 얘가 A일 수도 있고 얘가 A일 수도 있지만 너도 감소 각각 다 일어나겠잖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원인이 두 번째 A가 이렇게 되니까 A를 감소시키니까 자, 녹조류는 증가했대. 자, 근데 B를 감소시키니까, 그지? B를 감소시키니까 녹조류가, 근데 이건 지금 퀘스천이잖아. 그지? A는
감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여기는 증가. 그러니까 밑줄이 그려지지 않은 부분은 팩트야. 오케이? 그리고 이건 블랭크고 내가 찾아내 이런 형태고 되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녹조류가 자 원인이 이거야. A라고 하는 아이를 감소시켜 놨더니 자, A라는 아이를 감소시켜 놨더니 녹조류가 증가가 됐어요. 만약에 자 녹조류가 있는데 오케이? 얘가 B, 얘가 A 이 단계로 있었다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A를 감소시켰더니 그지? A를 감소시키면 그죠? A를 감소시켰더니 A를 감소시키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형태로 있어서 우리는 지금 추측하는 거야. 추측해보는 거야. 그지? 만약 A가 가장 상위 포식자였고 A가 감소가 되게끔 우리가 조정을 만약 했어. 그지? 오케이? 그러면 B는 늘어나겠지. 그지? 얘가 얘 먹잇감인데 먹이가 얘를 덜 먹을 거니까 얘가 늘면 얘는 어떻게 돼? 줄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이 경우라는 거야. 녹조류가 이렇게 있고 그죠? 얘인데 얘야. A를 감소했더니 어때? 감소시켰더니 얘가 얘를 먹는데 덜 먹을 거잖아 얘가. 녹조류. 그러니까 늘겠네. 그치? 그래서 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감소가 돼버리면 B는 어떻게 돼? 그치? 얘를 적게 먹을 거니까 얘가 얘를 먹는데 얘도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도 감소. 그치? 기억은 감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똑같은 이 형태가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 과정이 맞는 거야. 그러면 이제 B를 만약에 뭐 하게 되면 감소시키게 되면 그러면 지경아 힘내봐. 좀만 쉬었다 하게. 자 힘내봐 좀만. 이거 뚜껑 어디 갔지? B를 감소시키게 되면 B를 감소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게 맞는 건데 얘가 감소가 되면 얘는 증가가 되고 얘가 증가가 돼 버리니까 얘는 감소가 되겠지. 아래 단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얘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흐름이니까 얘는 빼고. 그래서 A는 2차 소비자다. 맞나요? 2차가 아니라 1차죠? 그죠? 틀리죠?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맞는 거니까 맞다. 저 분석표에서 맞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에서 추론을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낸 그 결과에서 추론을 해보는 거야. 두 개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이거는 안 맞아. 얘가 맞아. 그치? 그래서 누가 상위 영향 단계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A가 녹조류의 가장 윗단계, A보다 가장 윗단계가 B.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리죠? 니은 기억은 증가이다. 기억은 증가이다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감소이다. 내가 받는 거고. 자, A는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녹조류 양이 증가하지 않다는 변화다. 원인이 뭐였어? 얘를 감소한 거니까. 원인이 B. B를 감소시킨 원인. 얘가 원인이야. 얘의 원인 때문에 A가 늘어나서. 그죠? A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녹조류가 감소한 거죠. 1차 소비자가 증가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 디귿만 맞는 거. 힘내봐. 자, 14번. 어떤 생태계 내에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로 증가한 케이스다. 현재 이건 교란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를 시켜버렸더니 이렇게 기억 단계 거쳐 니은 단계를 가더라. 이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2번. 자, 기억.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아니죠. 증가하는 교란이라는 거죠. 그림 그대로 읽어주라 이거잖아. 이제 기억 틀렸어. 자, 기업 과정에서 생산자 에너지는 1차 소비자에 전달되지 않는다. 기업 과정에서 생산자 에너지가 1차에 안 가나? 가지. 먹히지 일단. 그지? 먹으니까 생산자를 먹으니까 1차가. 디귿 과정에서 니은 과정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 감소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1차가 감소를 했죠. 시간 흐름에 따라 1차가 감소하니까 1차를 먹고 자란 2차도 감소하겠지. 그쵸? 그래서 답은 14번에 자, 그래서 2번 디귿입니다. 디귿. 되겠나요? 네. 자, 15번. 다음 카이바브 공원 생태계입니다. 기업가 니네비나 관련한 입을 물어보네요. 사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늑대를 사냥하시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간섭을 한 거죠. 늑대가 사냥되니까 이제 포식자가 감소한 게 원인이죠. 기업은.
포시자 감소된 게 원인이고 니은은 자 기억은 포시자가 감소된 게 원인. 니은은 초은의 수가 감소된 게 원인. 그죠? 사슴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슴이 정말 퍼먹고 자라니까 초은의 개체수가 감소가 돼서 그런 상태들로 진행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뭐 다양성 여러분이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떤 환경 파괴죠. 이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름 유출이 돼버려서 환경 파괴되고 연쇄적으로 먹잇감이 감소되고 하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가 됐겠죠. 자, 17번 기후변화. 자,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후변화 우리가 곧 얘기를 할 거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 범위가 변화가 되겠죠. 그죠? 원래 예를 들어서 난류성에서만 살고 있는 어종이 그죠? 예를 들어서 너무 한류성 바닷물이 내려와 버렸다. 그럼 그 바다에서 살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서식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서식 범위를 변화시키는 형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도 영향이 되고요. 기억 맞습니다. 자, 외래 생물의 도입은 니은 특정 생물의 개체수를 니은이 천적이 없는 경우 토착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얘가 맞아요. 그죠? 어떤 거 외래 생물종이 도입됐을 때 다 먹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반려생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없던 생물들을 뭐 이렇게 해외 배송처럼 해서 쿠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그냥 밀수 이제 본인은 밀수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수입이 돼버려서 키우다가 그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안정 고동의 크기가 되게 큰 자이언트 달팽이 자이언트 달팽이 같은 경우들도 뭐 털이 안 날리잖아. 애들은 신기하잖아. 어릴 때.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 키운다고 해서 배송해왔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 그래서 야산 숲이나 뭐 이렇게 아파트 화단에다 버리잖아. 이제 거기서 다 먹는 거죠, 걔가. 다 식물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강원도에 뭐 피라냐가 출몰했다 어디 호수에. 그래서 물 다 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거기 다시 한번 컴퓨터하고 막 그랬잖아. 사람들 못 들어가고 거기 이제 낚시도 못하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있었었는데 그런 게 만약 존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입됐던 얘네들을 뭐 반려생물처럼 갖고 와서 보다가 그지 관상용으로 보다가 그냥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중에 답은 기억 니은만 맞고요. 뒤에서 틀립니다. 3번, 18번, 1번 빨리 하고 실래. 너무 쉬운 거다 이거. 괜찮아요? 자, 좀만 버텨봐요. 252초까지 확인하고 쉬었다가 개념 설명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번은 자, 기억은 비례너지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는데 자, A는 억세살이 그러니까 식물 생산자잖아. B는 1차 소비자들이 있고 그런 사체 배설물들을 C가 먹네. 그러니까 C가 분해자야. 그림만 잘 보면 생물은 답 나와. C가 분해자. 그죠? A는 생산자. 그죠? B가 이제 소비자들, 기억이 비례너지.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1번. 자, 니은 틀리죠? 먹이 사슬 복잡합니다. 자, D가 틀리죠? 따라서 1번입니다. 증여가 1번이래. 화이팅! 자, 그 다음 니은 2번. 니은이 아니라 2번. 1번은 1번이었어. 자, 빛 공기 온도. 기억 니은 디귿. 오케이? 자, 고산지대. 공기적 산소. 그죠? 적격유수가 더 많아야 돼. 자, 니은과 관련된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의 사례. 온도네. 그죠? 단풍 들고 지금 막 노랗잖아. 그지? 곧 떨어질 거야. 곧. 이제 곧 겨울 돼. 그지? 자, 그럼 기억은 공기.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생태계 비생물적 환경요인 니은은 맞죠? 비생물적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산소야니까 산소 공기. 자, 사슴이 가을에 번식을 시작하는 건 디귿과 관련이 있다. 온도가 자, 지금 하나는 기억은 빛이었고 기억은 공기였고 니은이 온도였고 디귿이 빛이겠네. 그지? 그러면 틀리죠? 아니가 틀린 게 아니라 맞죠? 빛의 주기성이니까 맞죠?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네. 오케이? 기니디. 그죠? 빛의 주기성도 빛이니까. 자, 그래서 기니디가 맞는 답 5번입니다. 3번에 자, B의 개체수가 감소를 해버렸더니 C는 늘어날 거야. 그지? 그래서 C는 늘어날 거라. 자, 기억의 개체수는 감소. 니은의 개체수는 증가했는데 니은이 C겠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쭈쭈쭈쭈 봐보시면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에너지 양은 당연히 기억보다 니은이 많다. 맞죠? 그죠? 기억보다 니은이 많다. 맞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양은 A의 유기물을 다른 생물에게 전달. 이거 틀리죠? 유기물 전달 되잖아요. 먹이사슬 거쳐서. 자, 그 다음에 뭐
단계 A에서 먹이량이 증가해 B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있습니다. 자, 설명이 필요할까요? 자, 단계 A에서 먹이량이 증가해 B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먹이량이 증가해서 C의 개체수가 증가한 상태니까. C가 니은이었으니까. 그치? C가 니은이었으니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4번 되겠습니다. 라스트 4번. 자, 먹고 먹히는 단계. 포식과 피식. 개체수가 더 큰 범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B야, A야? A죠? 그럼 A가 하위 영역 단계야, 상위 영역 단계야? 개체수가 더 큰 범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A였어. 그지? 하위. 먹힌 놈. 그죠? 먹힌 놈. A는. 더 적은 수에서 왔다리 갔다리 A가 원인이 되어서 B가 늘어나고 있고 A가 감소하니까 B가 감소하고 있어. 뒤따라서. B가 포식자. 더 적은 범주에서 개체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것만 잘 보면 돼.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떤 육상 개체군 A와 B에서 먹이관계 형성돼서 A는 1차 소비자래. A가 1차야 라고 줬죠, 문제에서. 그럼 B는 뭐야? 생산자야? 아니야. B가 A를 먹는 아이야. 누구야? 2차 소비자. 이제 문제만 잘 보면 답이 나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 맞죠? B는 생산자다. 아, 기억 틀리죠? B는 생산자가 B가 2차 소비자가 되니까. 틀리죠? 기억 땡, 제격. A와 B 사이에서 유기물 전달이 일어난다. 맞죠? 먹고 먹히니까. 맞아요. 유기물 형태로 물질이 갑니다. 기억 구간에서 A가 감소하니까 B도 감소하게 된 거죠? 그죠? 원인이 누구야? 피식자야, 피식자. A가 감소하게 된 결과, 물론 걔만 먹진 않지만 B가. 그래서 B가 연달아서 감소가 된 거지. 그지? 근데 B의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 된 게 아니잖아. A의 개체수 감소가 원인이 된 거잖아. 답은 1번.